비가 참 많이 오는 요즘이죠. 장마가 끝 무렵인데도 여전히 두꺼운 먹구름이 끼고 엊그제부터 비도 꽤나 많이 내리는 모습입니다. 덕분에 더위도 한풀 꺾였고 농민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가뭄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에 살얼일었다 오늘의 진행자 유리입니다. 옥천에 살얼일었다는 옥천신문의 인턴 기자들이 돌아가며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저는 격주로 금요일 아침에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뵀었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뵙는 마지막 날일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의 제 인턴 생활이 마무리되어 이제는 저는 제가 왔던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거든요. 마지막 방송은 약간의 제 욕심으로 3개월 동안 제가 살고 겪어본 옥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녹화를 하는 지금도 스튜디오 밖으로는 비추기가 보이네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풀어보기 전에 지금 제 목소리 뒤로 흘러나오는 유나의 우산 마저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비와 아주 찰떡인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 유나의 우산, 그리고 이어서 유라이아 힙의 레인까지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It's raining outside, but that's not unusual. But the way that I'm feeling's becoming usual. I guess you could say the clouds are moving away from your days and into mine. Now it's raining inside. It's kind of a shame, and it's getting to me. Happy man, why should you want to waste all my time? The world is yours, but I'm mine. Rain, rain, rain in my tears, measuring carefully my years. Shame, shame, shame in my mind. See what you've done to my life. Rain, rain, rain in my tears, measuring carefully my years. Shame, shame, shame in my mind. See what you've done to my life. See what you've done to my life. 네, 비와 어울리는 두 곡, 유나의 우산, 그리고 유라이아 입의 레인 듣고 왔습니다. 녹화하는 지금은 비가 내려서 그런지 저는 노래에 흠뻑 취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듣는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한 감성을 느끼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3개월 동안 겪었던 옥천이 어떤 곳이었는지, 어떤 점을 느꼈고, 또 어떤 점이 좋았고 싫었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 전에 어떻게 제가 옥천에 오게 됐고 또 왜 3개월인지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궁금점을 먼저 풀어드리는 게 아무래도 순서겠죠. 저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라난 이른바 서울 토박이였습니다. 대도시 안에서만 살았다 보니까 늘 지하철이나 버스 이런 대중교통으로 한 30분? 1시간? 막 이런 식으로 어딘가를 이동을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상 속에서 살았어요. 어디를 가도 사람이 많은 것도 참 한결같았고요. 참 신기한 게 저는 태어나서 그곳밖에 안 살았는데도 여기 정말 나랑 안 맞아. 이 느낌은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한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방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저만의 공간, 조금은 안전하게 제 마음을 지키고 휴식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는 생각에 늘 힘들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막 30분씩, 1시간씩 이동을 하면 몸은 아무래도 거의 움직이질 않는데 또 여기저기 흔들리고 치이고 이러기는 해서 운동 효과는 하나도 없는 채로 에너지만 소진되는 그 느낌도 참 견디기 어려웠어요. 집 밖에서 몇 시간을 보냈는데 걸음수를 재주는 휴대폰 어플이 제가 겨우 4,000보 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허무했죠. 이런 걸 볼 때는. 실제로 서울에 지낼 때 저는 늘 운동 부족에 좀 시달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마음이 힘들면 보통 어떻게든 걸을 이유를 만들거나 걸을 만한 길을 항상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집 근처 역에서 2정거장씩 먼저 내리고 조금 멀더라도 괜찮은 산책로를 찾으면 한 번이라도 더 다녀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럴수록 지치고 또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계속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서울이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든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막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던데 제 마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밝아지지 않는 오히려 잡초처럼 고개를 자꾸만 치켜드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맞아? 여기에 이 의문을 한층 더 가중하게 한 건 바로 제가 2년 동안 매달렸던 언론사 입사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취재기자를 꿈꾸고 2년 동안 소위 말하는 기자 공부라는 걸 해왔어요. 아침마다 신문을 읽었고 그때의 가장 화두인 뉴스 이슈들을 가지고 논술을 쓰는 연습을 했고 시사상식을 외우는 그런 일상이 매일매일 이어졌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단순한 시험 준비라는 느낌은 크게 안 들었어요. 오히려 세상을 알아가는 공부라고 생각해서인지 저는 공부 자체는 진짜 싫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던데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생각보다 꽤 재밌는 공부랍니다. 특히나 이전보다 기사를 제가 더 쉽게 읽고 더 단숨에 이해하고 시사 주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더 능숙하게 표현하게 되면 한 번씩 정말 뿌듯했거든요. 그리고 공채에 지원을 해서 처음에는 필기시험부터 다 낙방을 했는데 이제 필기 전형, 실무 전형, 면접 전형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로 나뉘어진 기사 입사 시험의 전형들을 이제 점점 더 높은 전형까지 올라가는 게 그럴수록 제가 한 뼘씩 한 뼘씩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합격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부만 하는 일상이 생각보다 너무 길게 이어져서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였어요. 세상이 궁금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더 많이 알아내고 싶고 사람들한테 제가 아는 거를 알게 된 거를 또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자를 꿈꾸게 됐는데 언제부턴가 저는 독서실을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일상이 이어지고 세상에 대한 소식은 모니터로만 알게 되고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게 기자인데 근데 정작 저는 기자를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조차 못하는 그런 날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입사시험도 뜻대로 안 풀려서 고차를 가는 일은 자꾸 많아지긴 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최종 합격 소식은 아무 데서도 들려오지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의 낙방은 괜찮아. 어차피 단숨에 되는 게 어딨어. 잘하고 있어. 좋은 성취야. 다시 노력하자. 이런 마음으로 잘 이겨나갔는데 그런 식으로 충격을 견뎌왔는데 점점 탈락이 반복될수록 저는 조금씩 많이 지쳐갔던 것 같아요. 다시 앞서 나왔던 의문이 고개를 번쩍번쩍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진짜 내 꿈을 이루고 있는 중인 걸까? 이런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던 그 시점에 옥천신문에 옥천 저널리즘 스쿨 인턴을 뽑는다는 공고가 제 눈에 들어온 게 아무래도 우연은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막연하게 안 될 거야, 너무 어려울 거야 이런 마음도 좀 컸어요. 서울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서울을 떠난다는 선택지는 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생각이 틀 안에 갇혀버렸던 것 같아요. 서울만이 해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상에 저도 모르게 물들고 수긍을 하면서 같은 생각을 답습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걱정을 등에 업고 옥천으로 오게 되었어요. 서울의 편리함에 익숙한 제가 버틸 수 없을 거라는 말에 사실 마음속으로 저도 조금 수긍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우연히도 옥천신문의 면접을 보게 된 날은 옥천이 장날인 날이어서 길을 따라서 온통 천막이 펼쳐져 있고 장이 서 있는 그 풍경은 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풍경이었거든요. 처음 온 도시에서 너무 낯선 풍경을 보니까 조금 놀라기도 했고 약간은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 5일장이라는 문화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된 건 또 처음이라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또 보다 보니까 그런 낯선 문화에 굉장히 새롭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경한 풍경을 면접날부터 잔뜩 봐서 그런지 어쩐지 저는 사실 좀 더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도 자꾸 커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면접 결과가 좋아서 본격적으로 옥천살이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렇게 저는 제 나름에게는 굉장히 큰 시도이자 변화인 옥천에서의 삶을 한번 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이어져 왔고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본격적인 저의 옥천의 살얼이 났다 이야기는 노래 2곡 듣고 다음 코너에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들려드린 노래는 찰리 푸스와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정국이 함께 부른 Left and Right, 그리고 넬의 Ocean of Light, 이렇게 2곡 들려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Memories follow me left and right. I can feel you over here, I can feel you over here. You take up every corner of my mind. What you gonna do now? Ever since the day you went away, no, I don't know how to erase your body from out my brain. What you gonna do now? Maybe I should just focus on me instead. All I think about are the nights we were tangled up in your bed. Oh no. Since the day you went away, so tell me how much more do I gotta drink for the pain? What you gonna do now? You did things to me that I just can't forget. I think about all the nights we were tangled up in your bed. Oh no, oh no, oh no, oh no. You're going round in circles, got you stuck up in my head. Yeah, memories follow me. Every corner of my mind. What you gonna do now? Did you know you're the one that got away? And even though, baby, I'm still not okay. Did you know that my dreams, they're all the same? Every time I close my eyes, memories follow me left and right. I can feel you over here, I can feel you over here. You take up every corner of my mind. What you gonna do? Your love stays with me day and night. I can feel you over here, I can feel you over here. You take up every corner of my mind. What you gonna do now? I can feel you over here, I can feel you over here. You take up every corner of my mind. What you gonna do now? 지금까진 전부 잊어. 조용히 두 눈을 감고 널 가둔 그 벽을 부숴. 알고 있었던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 Just breathe.
네, 노래 두 곡 찰리 푸스와 방탄소년단 전곡의 Left and Right 그리고 넬의 Ocean of Light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 진짜 오늘 방송의 핵심 이야기죠. 저의 3개월간의 옥천살이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옥천 올 때 제가 가장 걱정했던 점은 다름 아닌 밥이었어요. 네, 식사 문제를 좀 걱정을 했는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사실 2015년부터 7년째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권과 기후위기를 이유로 하루하루 실천을 지켜나가고자 노력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사실 채식이 어딜 가도 이렇게 흔하질 않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종종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외식을 하거나 뭐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 제가 갈 수 있는 식당이 이렇게 흔하지 않다 보니까 좀 갈 수 있는 식당을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했고 그 식당이 행여 문이라도 닫는 뭐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다른 갈 수 있는 식당을 찾아서 길게는 막 30분씩 길을 헤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채식에 대한 수요도 상대적으로 많아서 채식 식당이나 뭐 비건 식당 이런 곳이 그래도 꽤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끔씩 달리는 자동차가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넘듯이 한 번씩 그래도 덜컹이는 일이 생겼는데 옥천에서는 채식이 더더욱 낯선 개념일 것 같아서 제가 아무래도 걱정이 좀 많이 앞섰습니다. 실제로 옥천에서 만나뵌 분들이 채식을 좀 많이 낯설어 하셨고 식당 사장님들한테 음식에 고기가 들어가는지를 이제 물을 때마다 저의 채식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횟수가 자꾸 늘어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한식집이 많아서 나물 반찬도 많고 좀 밑반찬이 거의 채소 위주라 또 식사 자체는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또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좋은 음식, 좀 대접하는 음식은 다 고기이고 그래서 이제 특식이라는 이름이 끼게 되면 제가 갈 곳이 없는 게 좀 아쉬움으로 남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먹을거리 이야기 말고 좀 뭐 볼거리라든지 가볼거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면요. 3개월 동안 우선 제가 지냈던 곳은 옥천읍의 금고리 쪽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에 이제 저희 회사 인턴들이 사용하는 숙소가 있었거든요. 이게 읍의 완전 한복판이잖아요, 금고리가.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시골 같은 느낌이 저는 거의 없었어요. 필요한 가게들 전부 굉장히 가까이에 있었고 생활하는데 진짜 너무 편해서 서울이랑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옥천이라는 곳에 왔다 이런 실감이 제대로 나진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그 실감을 제대로 했을 때가 청성면에 취재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청성면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궁촌제를 넘어야 하잖아요. 그 굽이굽이 되어 있는 길을 따라서 궁촌제를 넘고 그 다음에 사방에 펼쳐져 있는 푸른 능선들을 봤을 때 이게 옥천이구나. 진짜 옥천을 온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그때 좀 비로소 많이 들었거든요.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이제 지나서 청성면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아기자기한 마을이 있고 거기서 뵙게 된 분들이 놀랍게도 대도시에서 청성으로 귀촌을 결심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주하신 분을 이제 취재원으로 만나 뵙게 됐거든요.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마스크가 없는 일상, 북적거리는 도시 대신 자연을 가까이 하는 삶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귀촌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생님께서는 또 청성에 새롭게 생긴 작은 도서관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또 하고 계셨고요. 쉽기만 한 결정은 사실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대도시가 어쨌든 삶은 편리하고 또 막상 거길 떠나려면 생각보다 큰 각오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도 자녀들에게 더 건강한 환경과 교육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좀 과감하게 선택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신 것에 제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을 참 못 견뎌 하면서도 서울 아니면 안 됐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굉장히 너무나도 비교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생각이 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결정한 귀촌의 삶에서 또 봉사활동까지 하시면서 또다시 새로운 에너지를 넣으시는 점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뵌 선생님 덕에
대도시에서만 나고 자란 제게 지역의 삶이 가지는 가치를 좀 한눈에 볼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옥천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분을 만나 뵙게 된 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만나게 된 다른 취재원분들의 지역살이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생각과 궁금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취재를 다니면서 취재 과정에서 옥천의 8개의 면 지역을 모두 오갈 수 있었어요.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북, 군서, 안남, 안내, 동이, 이원, 청성, 청산. 처음에는 사실 이 지명들이 입에 익질 않아가지고 너무 어려웠는데 8개의 면 이름이 입에 익어질 때가 되니까 제 인턴 활동이 끝난다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면 지역을 오가며 봤던 옥천 풍경이 저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국민분들도 좀 동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아름답잖아요, 풍경이. 옥천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한 분도 빼지 않고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산 능선과 물길이 굉장히 어우러져서 펼쳐져 있고 그 사이사이를 민가와 전답, 논밭이 채우고 있는 그런 풍경이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잖아요. 서울의 빌딩숲 아스팔트 천지인 곳에서만 살던 저에게 이런 풍경은 정말 색다르고 또 한편으로 정말 귀중했습니다. 그런 풍경들 사이에서 각자 자신의 삶과 집을 꾸리시던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한 분 예를 들자면 동이면에서 찾아뵀던 한 할머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의 집 신발장에 박세 가족이 2년 연속으로 둥지를 꾸렸다고 해서 취재를 한번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갔을 때만 해도 잘 감이 안 왔거든요. 어떤 모습일지.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마당에 이제 철제 신발장이 있었는데 그 신발장에 박세가 정말 야무지게 둥지를 만들어 놨었고 그 둥지 안에는 이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 박새가 5마리가 있었습니다. 저마다 고개를 들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참 생생해요. 그렇게 작고 어린 새를 제가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라 너무너무 놀라서 이제 막 호들갑을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삶이잖아요. 인간이 아닌 동물이 나의 영역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집을 꾸리고 산다. 사실 서울은 다들 각자의 영역에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안으로 서로 쉽게 좀 침범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생활 문제도 있고 그렇게 선이 확실한 거를 더 편하고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 나의 영역에 어떤 생명이 이제 불쑥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또 옥천의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 경험은 사실 불쾌한 경험이라기보단 어떻게 보면 좀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는 기분이 들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했던 그 할머니께서 박새 가족을 지켜보는 게 이제 일상의 낙이라고 내년에도 또 내년에도 꼭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를 가까이에 두고 서로 지켜보는 일이 그만큼 따스하다는 걸 할머님을 통해 저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취재가 밝고 행복한 건 아니니까 저 역시 좀 아무래도 가슴에 약간 묵직하게 남는 이야기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물마을 피해자분들의 이야기가 좀 특히 생각이 나네요. 이제는 대청호 아래로 가라앉아서 사진 한 장 남지 못한 풍광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 기억을 꺼내어 읊으시면서 눈이 또 반짝반짝 하시던 분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청호 수몰이 사실 이미 40년이 넘은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말해주시는 그 풍경도 그 세월 동안 계속 못 보셨던 건데 그런데도 정말 생생한 묘사를 들려주셨거든요. 어쩌면 그 생생함이 바로 그리움의 농도를 보여준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옛날 이야기 듣는 손주 같은 모습으로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마음 한켠은 정말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묘사만으로도 사실 그 풍경들이 저도 너무 궁금해졌어요. 보지 못한 그 풍경이 궁금해질 정도로 장관이라고 묘사를 해주시는데 그곳에서의 삶을 기억하면서도 또 되돌아갈 수 없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좀 떠올리면 마음이 정말 무겁고 숙연해지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만나 뵙게 된 취재원분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저한테 좀 간접적으로 옥천에서의 삶을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수몰의 아픔도 제가 겪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나마 아픈 역사를 같이 한번 느끼면서 좀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가라앉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는데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또 들으면서 쉬어가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좀 따스한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아셀린 데비슨이라는 가수의 Love So Rare 이라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Like a tiny seed, firmly in the soil, nurtured with a love I think so rare. Given room to breathe, given time to see, it's now so clear to me. You were there, yeah, yeah. You were there when I was just a flower, afraid out in the forest, hiding from the shadows, all alone. I knew you would be along. My faith in you was strong, like a favorite song to lead me home. You led me home. And with each changing season, oh, I grow a little stronger, rising up to touch the open sky. And if I give you a reason not to hold me any longer, you gave me 1,000 reasons why. You are my steady oak, standing tall and strong, protecting me with everything you have. And I know deep inside I would not have survived without you by my side. Oh, and I love you, Dad. 네, 아셀린 데비슨의 Love So Rare 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 방송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옥천에 제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리고 와서 3개월 동안 또 어떤 경험들을 했고 어떤 분을 만나 뵀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이야기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옥천을랑 잠시 떠나게 됐는데 옥천을 어떻게 제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녹음이 여기까지 오니까 저도 옥천이랑 이제 이별을 한다는 게 좀 실감이 나서 마음이 더 슬픈 것 같아요. 3개월이란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참 긴 시간인데 저는 특히 더 길게 느낀 것 같아요.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체험할 수 있던 시간이기도 했고 또 적응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들면서도 그게 이렇게 소진되는 느낌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즐겁고 뿌듯한 시간으로 남았거든요.
이게 마치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같이 뭐 축구라든지 피구라든지 이런 그 체육 시간에 그런 활동을 했을 때 그랬을 때의 느낌이랄까요? 좀 몸을 이리저리 잔뜩 쓰는데도 그게 나를 막 이렇게 다그치고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즐겁게 발산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 기억으로 옥천이 저한테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옥천은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도시죠. 인구가 5만 명이 지금 채 안 되고 행정안전부가 작년에 밝힌 89곳의 지역소멸 위기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숫자나 글자에 담아지지 않는 삶들을 제가 직접 만나고 소통을 했을 때 이제는 사실 그런 표현들이 조금은 무례하게 느껴진다라고 하고 싶어요. 지역에서 사는 일에 어떤 긍지를 마음속에 계속 지니고 그것을 표현하며 사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저에게도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읽어나갔던 자신의 어떤 터전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런 생동하는 에너지들을 제가 직접 보고 들었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언론이나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지역소멸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전만큼 쉽게 긍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곳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읽어나가는 분들을 제가 직접 보았고 함께 이제 생활을 해봤다 보니까 저는 그런 확신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네. 이제 저는 옥천을 떠나서 천만도시 서울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실 돌아가는 게 별로 기쁘진 않아요. 굉장히 싫어했던 서울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울이 아니어도 괜찮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 이런 걸 알려주었던 옥천을 제가 뒤로 하고 떠난다는 게 사실 참 아쉽고 발이 잘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천만도시에 갇혀 있었던 제가 닮은 듯 조금 다른 생활 방식 비슷한 듯 그래도 저마다의 특색이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또 하나름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는 그 경험은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정희진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네, 학자이자 작가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책 읽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남기셨는데 독서라는 게 단순히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책에 온전히 이렇게 잠겨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라고 물을 통과하듯이 잠겨 들어갔다 나오는 거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게 되면 독서를 하기 전과 한 이유가 아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고 같은 사람일 수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말과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저는 옥천에서 보냈던 3개월이 어떤 긴 독서를 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옥천에서의 생활에 정말 깊이 젖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 경험을 했던 저는 이 경험을 하기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기도 하고요. 옥천에서의 경험들이 저를 이제 생각을 정말 많이 바꾸게 해주었고 그 경험들을 이제 서울에 가서도 계속 마음속에 품으면서 이전에 서울에서의 그 삶을 그냥 마냥 힘들어 하면서도 그 안에 갇혀 있기만 했던 제 자신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의 삶은 그 자체로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 사실을 아무리 세상이 서울만 인정해주고 서울만 바라본다고 해도 저는 그 사실 자체는 절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옥천의 3개월이 저한테 심어준 기억들은 지역에 대한 어떤 저만의 꿈으로 조금은 탈바꿈해서 제 안에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결국 다시 서울로 가지만 이제는 서울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저는 계속 다른 지역, 다른 삶, 그리고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좀 궁금해하고 많이 그리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오늘 방송이 제 마지막 사월이 났다 방송이고 오늘 이후에 저는 옥천과 잠시 이별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옥천을 떠나는 걸 제가 많이 힘들어 하니까
친한 사람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인생은 점이 아닌 선이라고. 그 이야기가 마음에 참 많이 남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절대 점이 아닌 선이죠. 길게 봐야 하고 연속적으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옥천과 하는 이 이별은 다시 만나기 위한 작은 휴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제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마주쳤던 옥천의 기억을 이제 서울이 아닌 곳의 삶을 다시 떠올리고 생각하고 제 인생이라는 여정 위에 올리는 것을 이전만큼 주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막 그런 길을 찾아다니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새로운 삶, 제가 좀 이전에 저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방송의 자리를 빌어서 옥천에게 그리고 이곳에서 만나 뵀던 많은 분들에게 제가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했다는 말이 이제 가장 하고 싶은 것 같고요. 낯선 곳에서 온 저를 환대해 주셨고 자신들의 어떤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다가와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고, 덕분에 제 3개월 정말 알차게 잘 채우고 돌아가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보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옥천을 또 찾을 때는 그때도 옥천은 사실 지금처럼 온전하고 푸르른 모습으로 계속 있을 거라고 전 믿고 있거든요. 그때의 저는, 다시 돌아오게 된 저는 한 뼘 더 자라난 마음으로 옥천을 찾아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런 제 바램과 마음을 담아서 어떤 두 곡 노래를 더 띄워드리고 좀 클로징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 하나와 또 비교적 최근에 좋아지게 된 노래, 이렇게 두 곡을 마지막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어쩐지 참 그 두 곡에 겹치는 부분은 없거든요. 하나는 외국 노래고 하나는 한국 노래고 발매된 시기도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곡이 주는 따뜻한 느낌만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곡을 함께 제가 선곡하게 된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 따스한 느낌 가득 받아가시면서 좀 마음의 어떤 평안을 받으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 데스리라는 외국 가수의 You Gotta Be라는 노래고요. 두 번째는 너무 유명한 가수죠. 악동 뮤지션의 물 만난 물고기, 이렇게 두 곡 들려드리고 클로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Listen as your day unfolds. Challenge what the future holds. Try and keep your head up to the sky. Lovers, they may cause you tears. Go ahead, release your fears. Stand up and be counted. Don't be ashamed to cry. You gotta be bad. You gotta be bold. You gotta be wiser. You gotta be hard. You gotta be tough. You gotta be stronger. You gotta be cool. You gotta be calm. You gotta stay together. All I know, love will save the day. Herald what your mother said. Read the books your father read. Trying to solve the puzzles in your own sweet time. Some may have more cash than you. Others take a different view. My, oh my, yeah, yeah. You gotta be bad, you gotta be bold, you gotta be wiser. You gotta be hard, you gotta be tough, you gotta be stronger. You gotta be cool, you gotta be calm, you gotta stay together. All I know,
your day unfolds. Challenge what the future holds. Try to keep your head up to the sky. Lovers, they may cause you tears. Go ahead, release your fears. My, oh my, You gotta be bad, you gotta be bold, you gotta be wiser. You gotta be hard, you gotta be tough, you gotta be stronger. You gotta be cool, you gotta be calm, you gotta stay together. All I know, love will save the day. You gotta be bad, you gotta be bold, you gotta be wiser. You gotta be hard, you gotta be tough, you gotta be stronger. You gotta be cool, you gotta be calm, you gotta stay together. All I know, love will save the day. Got to be bold, got to be bad, got to be wise, don't ever sad. Got to be hard, not too hard. All I know is love will save the day. You gotta be bad, you gotta be bold, you gotta be wiser. You gotta be hard, you gotta be tough, you gotta be stronger. You gotta be cool, you gotta be calm, you gotta stay together. You gotta be bad, you gotta be bold, you gotta be wiser. You gotta be hard, you gotta be tough, you gotta be stronger. 한바탕 휩쓸고 간 보통의 잔해 속에 언제 그랬냐는 듯 잠드는 파도 비치는 내 얼굴 울렁이는 내 얼굴 너는 바다가 되고 난 배가 되었네 고독한 이 모닝인 바람도 아지 속에 죽음이 어색할 만큼 찔러오르게 떨려 나아가는 생명들 헤엄치는 생명들 너는 물감이 되고 난 무시되었네 너는 꼭 살아서 지푸라기를 잡았어 내 이름을 기억해줘 말을 잘했던 외로움을 좋아했던 바다의 한마디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헤엄치듯이 살길 Live right way we see 한바탕 휩쓸던 보통의 잔해 속에 덩그러니 남겨진 마지막 작품 독백의 순간을 버티고야 비로소 너는 예술이 되고 전설이 됐네 너는 꼭 살아서 죽기 살기로 살았어 내가 있었음을 음악해줘 그는 동경했던 귀한 거물을 만나서 물고기처럼 떠나야 했네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예언하듯이 살길 Live right way we see 우리가 노래하듯이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에 뜨거운 눈. 네, 이제 방송을 모두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턴 기자로 활동하면서 제가 총 4번에 걸쳐서 옥천의 사러이랐다를 녹음을 했는데요. 길에서 만난 구민분들의 목소리로 방송을 한 적도 있었고 2번은 스튜디오로 게스트를 모셔서 방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처음 만나 뵙게 된 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과정이 솔직히 처음엔 좀 막막했었어요. 난생 처음 뵙는 분들에게 선뜻 말을 거는 일도 어렵고 잘 모르는 분들에 대해 방송이 가능할 만큼 알아가야 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꽤 어려운 작업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을 나름대로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만나 뵙게 된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아닌 다른 이의 삶을 더 입체적으로 보는 방법을 조금은 배운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옥천을 떠나게 되지만 지금의 헤어짐은 다시 더 긴 만남을 위한 짧은 이별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옥천을 찾게 될 그날을 위해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쉽게 잊지 않고 소중히 품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서울에서도 옥천을 자주 떠올리고 서울이 아닌 우리나라를 늘 생각하겠습니다. 제 방송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 목소리 뒤로 흘러나오고 있는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옥천의 사러이랐다의 진행자 유리였습니다. 오늘 하루 옥천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평안한 하루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좋았었잖아. 지금은 뭐가 또 달라졌지.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나루로 가자. 이 차를 다 마시고 봄나루로 가자.